이어서 계속 스케치 기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하기 전에 우리 확인해야 될 게 있죠. 프리퍼런스에 가서 프리퍼런스에서 모델링에 들어가서 모델링이라고 하는 이 환경 설정 부분에 에디트에 보면 여기 에디트 스케치 액션이 태스크 인바이러먼트로 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맞춰 주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추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프리퍼런스에 스케치에 가서 스케치 스타일에 보면은 이 두 개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프리퍼런스에 모델링에 에디트에 가서 태스크 인바이러먼트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다음 프리퍼런스에 스케치에 가서 이 스케치에서 스케치에 보면 디멘전 밸류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디멘전 밸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눌러보면 익스프레션 네임 그다음에 밸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NX 안에서 어떠한 기능을 실행을 하고 값을 입력을 해가지고 저 형상을 만들었을 때 그 값을 받기 위한 변수가 항상 생성이 돼요. 생성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P라고 하는 기호와 번호를 붙여서 생성이 됩니다. 첫 번째 만들면 P1, P2 이런 식으로 변수가 작성이 되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익스프레션을 열어서 보면 변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고, 자,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블럭을 하나 만들었어요. 블럭을 하나 만들고 나서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 P1, P2, P3이라고 해서 변수 이름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 그 다음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NX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 이렇게 변수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값을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항상 변수와 값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P1번, P2번, P3번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 프리퍼런스의 스케치에서 보면 이 디멘전 라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뭘 의미를 하냐면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익스프레션을 선택을 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디멘전을 뽑았을 때 그러니까 스케치에서 스케치를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형상을 구속을 할 때 치수를 쓴단 말이에요. 치수. 형상 구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수, 그러니까 디멘전 기능을 사용을 해요. 이때 디멘전을 뽑아보면 디멘전 뽑으면 어떻게 나와요? 자, 이렇게 있고 치수를 이렇게 뽑으면 보통 값만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뭐 40 해가지고 그죠? 값만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 번호가 붙는 거예요. 앞에 P1는 40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익스프레션이고, 그 다음에 네임으로 해놓으면 네임은 이제 이 변수의 이름을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치수를 이렇게 뽑아서 디멘전으로 정의를 했을 때 여기에 단순하게 P1이다 이렇게만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있는 밸류는, 이 밸류는 뭐냐면 뭔지 짐작이 가시죠? 자, 치수를 뽑았을 때 여기가 4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스프레션으로 해놓으면 전체가 다 나오고요. P1은 4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네임으로 해놓으면 P1만 나오는 거예요. 이 변수의 이름만 나오는 거고, 밸류로 하면 이 값만 나오는 겁니다. 제어되는 값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픽스트 텍스트 하이트 온 스크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스케치에서 디멘전을 뽑아놓고 확대 축소를 하더라도 이 텍스트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픽스를 시켜주는 기능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게 3이라고 되어 있죠. 텍스트 하이트가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한 3 정도로 맞춰놓고 쓰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반드시 여기 create inferred constraints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체크를 해놔야 돼요.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디멘전 라벨은 익스프레션으로 해놓읍시다. 익스프레션으로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반드시 꺼야 돼요. Continuous Auto Dimension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반드시 체크를 끄세요. 요건 자동으로 치수를 나오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체크를 끄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오브젝트 컬러도 체크를 끕니다. 요 밑에 있는 건 체크를 다 끄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디멘전 라벨은 뭐 밸류로 하던 익스프레션으로 하던 네임만 아니면 되죠. 네임으로 해놓으면 그냥 변수명만 나오잖아요. 이러면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우리는 익스프레션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픽스드 텍스트 하이트 온 스크린은 체크를 해놓으시고, 얘도 체크를 해놓으시고, 요거 자동으로 구속을 넣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배우도록 합시다. 자, OK 눌러서 빠져나오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인서트에 스케치 인 태스크 인바이러먼트를 실행한 다음에 온 플랜에서 플랜 메소드를, 그러니까 온 플랜으로 맞춰놓고, 여기 스케치 타입을 온 플랜으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스케치 플랜의 플랜 메소드를 여기 existing 플랜으로 해가지고, 그쵸? 기존에 있는 existing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평면을 선택하겠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요거를 선택, X, Y 평면을 선택을 하고, 자, 여기 나오는 이 좌표는 스케치 오리진이죠. 스케치의 원점이잖아요, 이게. 그죠? 스케치 원점, 여기란 얘기죠. 그래서 어제, 자, 얘를 옮기면 스케치 원점이 여기가 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이 스케치에 대한 좌표가 이거다라는 설명을 했어요. 그죠? 자, 다시 이쪽으로 옮길게요. 자, 옮겨놓고, 오케이 한 다음에 스케치 작업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프로파일에서 라인, 아크, 서클, 필렛, 챔퍼, 렉탱글 했죠. 그리고 퀵 트림과 퀵 익스텐드, 또 뭐 했죠? 메이크 코너를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인서트 메뉴에 가서 커브에 보면, 자, 폴리곤과 엘립스를 또 했죠. 그죠? 폴리곤과 엘립스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툴바에 보면 포인트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 크로스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크로스로 되어 있는데, 이 포인트라고 하는 기능은 뭐냐 하면 되게 간단해요. 그냥 이 2D 상에 포인트를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위치 좌표를 우리가 이렇게 치수를 넣어서 위치를 규정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홀을 뚫거나 할 때 이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위치를 정의하거나 할 때 포인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포인트 눌러서 찍으면 끝납니다. 물론 여기 포인트 메소드에서 엔드 포인트냐, 컨트롤 포인트냐, 인터섹션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이렇게 스냅을 걸어가지고 포인트를 찍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오늘 할 거는 뭐냐 하면 치수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렉탱글을 하나 그려봅시다. 렉탱글 해가지고, 자, 2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자,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자, 디멘전, 여기에 보면은 치수 기능이 있죠. 인서트에 보면 디멘전이 있죠. 인서트에 디멘전에 보면 또 인퍼드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인서트, 디멘전, 여기에 있는 인퍼드라고 하는 게 이 툴바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인퍼드 디멘전 옆에 뭐가 있어요? 역삼각형 버튼 있죠? 아래 더 목록이 있다는 얘기죠? 눌러보면 더 나와요. 이렇게. 인퍼드 디멘전은 뭐냐 하면, 자, 우선 이 하위에 있는 것들을 추정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그 기능을 선택해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보면 호리젠탈, 버티컬 이렇게 있죠. 호리젠탈은 뭐예요? 호리젠탈은 수평 치수죠. 호리젠탈 디멘전은 수평입니다. 버티컬 디멘전은 수직 치수예요. 수직 치수인데, 자, 봅시다. 인퍼헤드를 딱 써가지고 이렇게 뽑으면 수평, 이렇게 뽑으면 수직이 된다는 얘기예요. 수직이 되는데 호리젠탈을 클릭을 해놓고, 자, 호리젠탈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뽑으면 얘는 당연히 수평 치수가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를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리젠탈은 수평 치수만 뽑을 수 있는데 인퍼헤드로 해놓으면 호리젠탈이든 버티컬이든 그 조건을 자동으로 추정해가지고 이렇게 치수를 뽑아준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호리젠탈 방금 전에 했었죠. 호리젠탈 클릭해가지고 이 선, 자, 선 또는 자, 선 자체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끝 포인트를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당연한 거겠죠. 포인트를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엔드 포인트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사각형인 경우에는 양쪽 이 선을 선택을 해도 되겠죠. 양쪽 이 선을 선택을 해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이 폭을 여러분들이 제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1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한 다음에 ESC를 누르면 자, 치수가 일단 빠져나왔고 ESC를 한 번 더 누르면 디멘전 기능이 종료가 되죠. 그랬을 때에 여기에 보면 P0은 100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익스프레션이란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프리퍼런스의 스케치에서 디멘전 라벨을 익스프레션으로 바꿔놨으니까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버티컬 해봅시다. 버티컬 디멘전 해가지고 자, 버티컬 디멘전은 어디를 제어해요? 수직을 제어하죠. 수직 치수죠. 이거 여기 요만큼 높이를 제어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선을 찍거나 이 선 자체의 길이를 제어하거나 또는 여기와 여기를 찍어서 이렇게 높이를 제어할 수 있죠. 100이라고 입력하면 100mm에 100mm짜리 렉탱글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치수 제어를 왜 하느냐? 왜 할까요? 우리가 렉탱글 그릴 때 자, 일단 코디네이터 모드에서는 위치를 처음에 선택을 하는 거니까 아무데나 일단 하나 찍어요. 자, 찍은 다음에 폭 100이고 높이 100이다. 이렇게 파라메타 모드를 이용해서 값을 입력할 수가 있죠. 입력해서 엔터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리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치수가 나오게 돼요. 치수가 나오게 되는데 얘를 지우고 그냥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리면 이렇게 제어가 안 돼요. 디멘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얘가 제어가 안 됩니다. 형상이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치수로 형상을 구속한다라는 얘기는 얘가 더 이상 변하지 않도록 이렇게 디멘전을 넣어가지고 구속을 시켜 놓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150이다 이렇게 입력하면은 이렇게 또 늘어나요. 이 디멘전에 의해서 형상을 제어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지우고요. 다시 이것도 지우고 이번에는 패럴럴 디멘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럴럴 디멘전. 자, 패럴럴 디멘전을 하는데 라인으로 이렇게 대각선을 하나 그려보세요. 대각선을 하나 그리고요. 우리가 치수를 넣을 때 호리젠탈로 이렇게 해서 치수를 고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버티컬로 해가지고 이렇게 치수를 고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꺾여있는 이 라인이 꺾여있는 이 각도에서 직각하게 이렇게 디멘전을 뽑아가지고 그죠? 이 길이에 대해서 제어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 패럴럴이라고 하는 기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수를 평행하게 뽑겠다는 얘기죠. 여기 포인트와 여기 포인트를 찍었을 때 자,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를 찍었을 때 이렇게 평행하게
이 포인트에 평행하게 이렇게 디멘전을 뽑겠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가 100이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여기가 이렇게 100mm가 되겠죠. 이 길이가. 자,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수평선을 하나 그려봅시다. 수평선을 그린 다음에 퍼펜디큘러 디멘전을 해볼게요. 이 퍼펜디큘러 디멘전은 뭐냐면 하나의 직선, 이 직선을 참고를 해가지고 그 다음 포인트까지를 직각으로 치수를 뽑아주는 거예요. 직각으로. 그러니까 참조할 수 있는 직선을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포인트를 이 커브의 엔드 포인트를 이렇게 찍어주면은 찍으면 여기 이 커브에서부터 직각으로 이렇게 디멘전을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워볼까요? 선택하고 컨트롤 D 한 다음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자, 얘가 직선 레퍼런스가 되는 거고 직선 레퍼런스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요 포인트까지를 제어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렇게 직각하게 디멘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앵귤러 디멘전을 봅시다. 퍼펜디큘러 밑에 앵귤러 디멘전이라고 있죠. 얘를 클릭한 다음에 간단해요. 방금 만든 이 수평선과 그 다음에 이 선을 선택을 해서 클릭한 다음에 각도는 45도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각도가 제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서클을 하나 그려볼게요. 서클을 이렇게 하나 그리겠습니다. 서클을 그린 다음에 앵귤러 디멘전 밑에 있는 디아메터 지름 그죠? 디아메터 디멘전을 클릭해가지고 선택해서 이렇게 치수를 뽑아서 파이가 100파이다 이렇게 해주면 지름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자, 다 지우고 이번에는 3포인트 아크 어제 했었죠. 아크 3포인트 아크를 그려봅시다.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아크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레디우스 디멘전에 가서 저 레디우스 디멘전에서 이 R 형상 선택하고 클릭하면은 R이라고 붙죠. 여기에 변수 앞에 R이라고 붙고 자, 여기에다가 R 값을 50이다 라고 하면 50R짜리의 호가 되는 거죠.